안녕하세요, 차다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천적인 비만이 아니라 직장생활로 인해 살이 찐 후천적인 비만입니다. 나쁜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 인해 초고도 비만이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제가 정상 체중이었을 때는 못 느꼈던 부분을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야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 건강적인 문제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하고 힘든 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맞는 옷 입기입니다. 일단 살이 많이 찌니까 사이즈가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이 점점 안 맞아서 옷을 새로 싹 다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고도 비만이 되다 보니 옷 쇼핑을 할 때 디자인보다는 사이즈를 항상 신경 써야 했습니다. 패션 감각은 고사하고 저한테는 사이즈가 맞냐 안 맞냐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특히 저는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 복부랑 허벅지 쪽에 살이 제일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옷들 중에 바지 사이즈가 맞는 게 단 한 벌도 없었습니다. 진짜 맞는 옷이 하나도 없게 되자 옷을 몇 번 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옷 사이즈 때문에 있었던 2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느 날은 겨울에 패딩이 필요해서 K땡이라는 브랜드에 직접 옷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패딩이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잠기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이 팔도 끼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 매장에 있는 여성 패딩 중에 제일 큰 사이즈를 입어도 잠기기는커녕 터질 것 같이 빵빵해서 무슨 풍선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성 패딩을 사게 되었습니다. 겨우 사이즈에 맞는 옷을 찾아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남성 패딩 중에서도 비교적 큰 사이즈의 옷을 샀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때는 디자인, 가격 안 보고 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직원의 눈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직원이 저한테 말로는 뭐라 하지 않았지만 그 쳐다보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살이 쪄서 남자 옷을 입는다는 것도 부끄럽고 살이 쪄서 옷이 잠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민망하고 위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례는요. 이제 100kg가 거의 찍었을 때 K땡에서 이제 등산 바지가 필요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매장 가는 게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바지 사이즈 중에서 허리가 제일 큰 38을 샀습니다. 제가 키가 160cm인데 허리가 38, 너무 심각하죠? 아무튼 이 정도면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구입을 했는데 세상에나 허리가 38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게 허벅지부터 꽉 끼어서 허리는 아예 잠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좀 많이 속상했고 나는 고무줄 바지밖에 못 입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이 바지는 아직도 제 서랍 속에 태그도 떼지 않은 채 얌전히 보관 중입니다. 이 옷을 볼 때마다 그 착잡한 신경이 생각나서 그때보다 살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맞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사러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겨울이면 외투 1개로만 입었고 바지도 1-2벌만 번갈아 가면서 입었습니다. 제가 초고도 비만일 때는 1년에 옷 사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옷을 산다고 해도 인터넷으로 사곤 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제
빅사이즈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맞는 사이즈의 옷을 찾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고도 비만이 되면서 맞는 옷을 찾고 입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감 하락입니다. 살이 찌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외적인 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 내적인 면도 중요한데 하지만 눈에 딱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회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난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살이 점점 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입사 때보다 살이 찐 걸 회사 사람들도 아마 알았겠죠? 물론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요. 살이 찌니까 뭔가 눈치를 보게 되고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초고도 비만이 되고 나서는 아까 첫 번째에 말했던 맞는 옷이 없어서 회사에서 꾸미지도 않고 늘 비슷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비슷하다기보다는 거의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경 쓰였습니다. 제가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초고도 비만이 되니까 내 의지와는 다르게 그 눈치 아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동료들에게 혹시 이런 내 모습이 나태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혹시나 몸 관리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업무적으로 대할 때 지장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여름에는 내가 뚱뚱해서 냄새 나진 않을까? 업무적으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등등 그 수많은 걱정거리가 살과 함께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회식 때나 회사 모임 같은 경우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개걸스럽고 급하게 먹진 않았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저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등등 이런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끼리 모임을 한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이날따라 제 모습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아서 주변을 의식하면서 제가 먹던 양보다 훨씬 적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려가지고 너무 허기가 졌습니다. 자신감이 이미 많이 하락해 있던 저는 모임에서 했던 사람들의 대화를 곱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멘탈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결국 저는 늦은 시간에 배달을 또 시켜 먹었습니다. 또 그리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슬프기도 했고요. 만약에 제가 듣고 싶은 오프라인 강의를 가고 싶어도 되게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강의 듣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면 되지만 저는 자신감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라서 이게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찐 제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까봐 아니 사실은 부끄러워서 강의 참여가 좀 두려웠습니다. 항상 살 빼고 가야지 라면서 매번 다짐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는 게 좀 짜증이 났습니다. 세 번째는 귀차니즘입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저는 원래 밖에 나가길 좋아하고 나름대로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외출도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살이 찌니까 이 모든 게 귀찮아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찮은 것도 있지만 아까 두 번째에서 말한 자신감 하락으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가 꺼려졌습니다. 이게 살찌기 전에 내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거대로 되게 민망했습니다. 살찐 제 모습이 부끄럽고 살찐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또 이 살이 찐 상태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이 쪄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첫인상을 평가할 테니까요.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을 처음 볼 때 딱 보이는 부분이라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핑계를 대며 사람 만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귀차니즘이 발동이 됐고 밖에 나갈 기회를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또한 그 문제는 항상 집에서 과식하고 폭식을 하니까 배가 가득 찬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배부르니까 더 움직이기가 싫어졌습니다. 몸이 무거우니까 그냥 앉고 싶고 눕고 싶고 그렇게 모든 일이 귀찮아졌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로 미뤄버렸습니다. 그렇게 귀차니즘으로 하나하나 미루면서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초고도 비만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힘든 점 3가지는 첫째는 맞는 옷 입기, 둘째는 자신감 하락, 셋째는 귀차니즘이었습니다. 이 3가지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옷이 없으니까 나가기가 싫고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귀차니즘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다 보니 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3가지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적신호처럼 당장 고쳐야 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사실 그래서 더 고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약간 생활 습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내가 초고도 비만이 되고 불편하고 힘든 점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